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91년 전 오늘 한 나라가 세계 각국에 공문을 보냈어요. 앞으로 우리를 페르시아가 아닌 이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름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 민족의 자부심, 정치적 야망, 그리고 나치 독일과의 미묘한 관계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꾼 나라가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가 됐어요. 왕이 사라지고 성직자가 나라를 잡았고 미국과는 70년 넘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1935년 3월 21일 이란 설날인 노루즈 당일 레자 샤 팔라비가 공식 선언을 내렸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란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원래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르스 지방에서 따와서 부르기 시작했고 그게 유럽 전체로 퍼진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 땅을 수천 년 전부터 이란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레자 샤는 1921년 쿠데타로 집권하고 1925년 팔라비 왕조를 세운 인물이에요. 군인 출신으로 맨손에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는 이란을 근대 국가로 바꾸고 싶었어요. 히잡을 금지했어요. 서구식 복장을 장려했어요. 테헤란 대학교를 세웠어요. 이란 횡단 철도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는 박물관 속 페르시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란이다. 그런데 이름 변경에 또 다른 배경이 있었어요.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어요. 이란은 나치 독일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우리도 아리안 민족의 후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란이라는 이름이 바로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이니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치가 주된 이유였는지 민족주의가 주된 이유였는지 논쟁이 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결국 레자 샤 본인도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과 소련이 이란을 침공했어요. 독일 편을 들 것을 우려해서였어요. 레자 샤는 퇴위하고 망명길에 올랐어요. 1944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객사했어요. 레자 샤가 퇴위하면서 22살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팔라비 2세. 나중에 세상의 마지막 이란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란에서 강력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중심인물이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였어요. 그는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어요. 당시 이란 석유는 영국 회사가 캐가는 구조였어요. 영국이 석유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이란에는 쥐꼬리만한 돈이 돌아왔어요. 1951년 모사데크는 총리에 오르자마자 앵글로-마이너스 이란 석유회사를 국유화했어요. 이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영국은 분노했어요. CIA와 MI6가 움직였어요. 에이젝스 작전. 1953년 8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쿠데타였어요. 재미있는 건 처음엔 쿠데타가 실패했어요. 팔라비 왕이 모사데크를 직접 해임하려다 역으로 밀리면서 로마로 망명했어요. 왕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3일 뒤 CIA가 이란 군부와 거리에 폭력배들까지 동원해서 쿠데타를 다시 일으켰어요. 이번엔 성공했어요. 모사데크가 체포됐어요. 팔라비 왕이 로마에서 귀국했어요. 팔라비 왕은 권력을 되찾았지만 스스로 쓴맛을 느꼈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CIA 덕분에 왕좌에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이 쿠데타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19만 6070년대 팔라비 왕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란을 서구식으로 바꾸려 했어요. 백색혁명이라고 불렀어요. 토지개혁, 여성 참정권, 문맹 퇴치. 겉으로는 근대화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바크라는 비밀경찰이 반대파를 체포하고 고문했어요. 왕에게 비판적인 말 한마디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불만이 쌓여갔어요. 종교 세력은 서구화에 분노했고 지식인들은 독재에 분노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석유부를 독점하는 왕실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망명 중이던 한 노인의 목소리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이란 전역으로 퍼졌어요. 루홀라 호메이니. 이슬람 성직자였어요. 그의 말이 시장에서 골목에서 모스크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1978년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어요.
1979년 1월 팔라비 왕이 이란을 떠났어요. 병치료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도주였어요. 2500년 이란 군주제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2월 호메이니가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에 착륙했어요. 공항에 수백만 명이 몰려나왔어요. 그것도 2월의 추운 날씨였는데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어요. 왕이 사라지고 성직자가 나라를 잡은 거예요. 혁명 직후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폭발했어요. 1953년 CIA 쿠데타로 모사데크를 몰아낸 미국. 이란 사람들에게 미국은 우리 민주주의를 망친 나라였어요. 그런데 팔라비 왕이 암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했어요. 1979년 11월 4일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어요. 외교관 52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어요. 팔라비 왕을 이란으로 돌려보내라. 미국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했어요. 군사 구출 작전도 시도했는데 작전 도중 헬리콥터가 고장나고 충돌해서 미군 8명이 사망하며 실패했어요. 444일 동안 인질들은 억류됐어요. 결국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인질들이 풀려났어요. 카터 행정부가 굴욕적인 인질 사태로 재선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이란을 적국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구조는 독특해요.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요. 의회도 있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현재는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예요. 군대, 사법부, 언론, 외교의 최종 결정권이 그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내려도 최고 지도자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이란은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종교 권력이 최종 결정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이란을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요. 대통령이 온건파가 되어도 강경파 최고 지도자가 막아버리거든요. 이란은 경제적으로는 제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왜 중동에서 강자로 불릴까요? 전략 때문이에요. 이란은 직접 싸우지 않아요. 대신 주변 나라에서 자기 편 세력을 키워요.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예멘에는 후티 반군, 이라크에는 친이란 민병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이란의 지원을 받아요. 이 전략을 대리전이라고 해요. 자기는 직접 총을 들지 않으면서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나가는 좁은 목.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여기를 통과해요. 해협의 북쪽이 이란 영토예요. 이란이 이 해협을 막으면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해요. 이란은 이 카드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이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1935년 3월 21일 페르시아가 이란이 됐어요.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뒤로 91년 동안 이란은 왕조가 2번 바뀌고 CIA 쿠데타를 경험하고 이슬람 혁명으로 체제가 뒤집혔어요. 미국과 70년 넘게 원수로 지내고 핵 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와 싸우고 있어요. 이름은 이란이 됐지만 이 나라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세계가 해석 중이에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이슬람 혁명의 나라, 중동의 전략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를 쥔 나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